막연한 질문은 막연한 대답으로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드리는 4가지 팁들을 꼭 반드시 잘 사용하셔서 좀 더 이쁘고 아름다운 집을 친절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주디자인의 이승우 대표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의 첫 단계인 견적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4가지 팁들을 잘 사용하셔서 좀 더 꼼꼼하게 물어보신다면 나중에도 후회할 일이 없으실 거예요. 첫 번째, 공사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물어보세요. 고객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0평형대 아파트를 꾸미려고 하는 가족이 있어요. 무턱대고 인테리어 업체에 가서 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방을 사용하는 목적, 어떤 구성원이 머물 것이며 연령이나 취미생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디자이너에게 말하는 게 TMI 아니냐고요? 전혀요. 완전히 디자이너 입장에 있어서도 더 편하고 더 세심하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땡큐, 또 땡큐예요. 그것만 준비하면 될까요? 인테리어를 하고 향후 몇 년간 거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용도가 명확한 게 좋아요. 내가 세를 줄 것인지, 혹은 3년, 5년, 아니면 10년 이상 장기로 거주할 것인지에 따라 초기 계획을 잡는 부분부터가 달라지겠죠. 세를 줄 때는 당연히 많은 돈 투자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3년이나 5년 거주할 정도의 집에 굳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실 필요가 없겠죠. 명확하게 바꾸고 싶고 필요한 부분만 수리해서 들어가는 것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용도를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10년 이상의 장기로 거주할 계획이시거나 내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사의 목적이라면 집의 기틀을 잡는 공사에 비용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구축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 벽이 이렇게 누워있다거나 구조가 이상하게 생긴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레이아웃이라든지 목공공사 초기 투자에 설계를 잘 해두시면 적은 비용으로 유지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이런 사소하다면 사소한 점들을 많이 놓치시는데 이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그럴 일은 없겠죠. 공사 기간은 얼마나 예상하면 될까요? 고객님이 자동차를 계약하셨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량이 나오는데 당장 출고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상황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죠. 1개월, 길게는 1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차량에 흠이 발견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S를 받아야 되고 공장에 맡기고 다시 인도받고 이런 반복하다 보면 아무리 고가의 차량이라도 할지라도 고객님이 후회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한샘에서는 확장 공사를 포함해서 1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예기치 못한 변수가 현장마다 생기곤 합니다. 현장을 마감하고 고객님께 이쁘고 아름다운 집을 인도하는 것이 모든 인테리어 업체들의 숙제죠. 일정에 쫓겨서 일을 막 진행하다 보면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파트 입주를 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시행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유를 갖고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입주 전에 모든 미비된 것들을 보수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입주하실 수 있으니까 고객님께 만족감이 훨씬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해 가야 할 게 있을까요? 고객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실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상담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철거하려는 부위, 그리고 확장하려는 공간, 설비 공사 등의 큰 분류에 대한 것들은 이해를 하고 오셔야 상담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피해도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범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사시는 분과 합의하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여담인데 종종 오셔서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중재하곤 하는데 제가 신구 선생님인 줄 알았거든요. 4주 후에 뵐 뻔했어요. 자, 두 번째,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업체 선정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한샘 대리점으로 선택하신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실내 건축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1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해요. 실내 건축 면허가 없으면요, 단순히 전문성의 문제이기 전에 고객님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세요.
대부분 동네 인테리어들은 이것을 갖추고 있지를 못하죠. 건설면허 등록에는 자본금 5천만 원이 투자가 돼야 되고 자격증 보유한 인원도 2명 이상이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동네 인테리어 여건상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너무 영세하거나 사장님 한 분만 계시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최근 인테리어로 인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이라고 해서 인테리어를 신청하고 진행을 했는데 중도금을 받지 못했다고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해버리는 업체들이 있는가 하면 계약금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뉴스에 보도되곤 했어요. 사무실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블로그나 미디어 인테리어 매체만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기존 공사 내역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견적은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심할까요? 인테리어 업체는 크게 동네 인테리어, 그리고 브랜드 인테리어, 그 다음에 디자인 업체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군데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위 세 업체는 견적하는 방법, 시공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 군데에서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면 각각의 차이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견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동네 인테리어, 브랜드 업체, 디자인 업체에서 받아본 각각의 견적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으셨는지, 뭐가 달랐는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에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에 담지 못하는 내용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산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인테리어 금액은 집값 혹은 공시지가 대비 10%를 넘지 않는 범위입니다. 주로 강남권 사시는 분들은 집값이 비싼 것을 감안해서 2억이나 3억씩 들여서 시공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한 디자인 업체를 통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추천받고 하실 수 있는데 반해서 집값이 3억 정도 하는데 1, 2억 인테리어 투자하는 것은 약간 상업적인 목표나 어떤 별도의 의도가 없이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의 비용을 산정을 하시되 누구든지 가용한 금액이 있을 거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가능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처음부터 최대 금액을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에 80% 정도만 오픈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 금액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귀찮더라도 수정계약서를 작성해 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고객님과 통화한 내역이나 아니면 수기로 명기한 메시지를 통해서 구도로 계약한 것으로 고객님과 잠정 결론을 지어요. 고객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때도 있지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분쟁 조정을 위해서라도 그때 추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메시지라도 남겨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확실하게 해서 나쁠 건 없어요, 고객님. 수정계약서 꼭 반드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희 예주 디자인에 오시면 친절하게 다 상담해서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리서치 조사들을 살펴보면 고객분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나와 잘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업체가 나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샘이 추구하는 무한 책임제, 이것 또한 어느 기업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저희 예주 디자인 또한 한샘의 정책을 지지하며 발맞춰 나가는 대리점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테리어의 사후 관리에 대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과 유튜브 댓글 달아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